여러분 혹시 통장 잔고 깎여나가는 소리에 밤잠 설쳐본 적 없으세요? 저는 한때 대단하지는 않지만 중소기업에서 부장님, 이사님 이런 소리 들으면서 남부럽지 않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직장을 그만두고 제 월급은 반토막 난 상황에서 당장 눈앞에 닥친 적자 앞에 제 자존심은 아무 쓸모가 없더라고요. 마음 편한 게 최고라는 그런 생각으로 도망쳐 온 곳에서 저는 가장 뼈아픈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잘 나가던 시절의 허울을 벗어던지고 왜 제가 그토록 기피하던 아파트 시설관리로 뛰어들기로 결심했는지 또 그 솔직한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게 되면 50대 은퇴 후 우리가 맞닥뜨릴 돈의 진짜 무게가 얼마인지, 그리고 체면보다 무거운 생존을 위해서 우린 어떤 마음가짐으로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하는지 확신을 얻게 되실 겁니다. 먼저 월급 100만 원의 차이가 주는 무서운 체감 물가에 대해 말씀드리고, 또 평생 저를 괴롭혔던 열등감을 어떻게 자격증이라는 무기로 바꿔낼 것인지, 마지막으로 70세까지 현역으로 남기 위한 저만의 정신승리 전략을 가감없이 공유하겠습니다. 제 인생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화려했던 순간을 꼽으라면 아마 주된 일자리에서 보낸 5년 남짓한 그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가 제 인생을 통틀어서 급여가 가장 높았던 시절이었거든요. 사실 남들이 보기에는 겨우 그 정도 가지고라며 웃을지도 모르는 소박한 금액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그 시절이 경제적으로 가장 풍요로웠던 전성기였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득 지금의 시선으로 그때를 돌아보니까 마음 한구석이 조금은 씁쓸해지기도 합니다. 그토록 치열했던 시절이 그저 월급이 많았던 때라는 건조한 기억으로 남겨져 있다는 게 어쩐지 참 맹탕 같은 인생을 살아온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지금 초보 전기과장으로서 조금은 낯설지만 새로운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대학교 기숙사에서 시설관리직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그곳은 사람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적고 또 틈틈이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여유도 챙길 수 있는 소중한 일터였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니까 참 행복했던 시간이었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고 그나마 얼마 전까지는 아내와 함께 맞벌이를 하면서 가계 경제의 손익분기점을 아슬아슬하게나마 유지해 왔는데요. 최근에 아내가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당장 눈앞에 현실적인 적자가 성큼성큼 다가온 겁니다. 그저 평온했던 일상 뒤에 가려져 있던 무게감이 그야말로 한꺼번에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과거에 부장, 이사직급을 달고 중소기업에서 제법 잘 나갔다고는 해도 그게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다만 그때는 부부소득이 최고 수준이라고 또 잉여소득이 눈에 보일 정도로 쌓였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급여를 낮춰서 재취업을 하고 또 아내의 수입까지 끊기고 나니까 이제는 월급 100만 원 차이가 너무나 간절하게 다가옵니다. 지난 25년 동안 중소기업에서도 회사를 4곳이나 옮겨 다녀야 했던 이유는 늘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아나무인격의 입이 거친 대표이사, 또 실력도 없으면서 자리만 차지한 대표의 일가 친척들, 그리고 공은 가로채고
실수는 부하 직원한테 떠넘기는 상사들까지. 지금 돌이켜보면 참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었는데 그 당시 저한테는 숨이 막힐 정도로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 바탕에는 아마 제가 상고를 나와서 지방 야간대를 졸업했다는 깊은 열등감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들보다 뒤처지기 싫어서 부단히 노력하면서 스스로를 채찍질했지만 회사가 그런 저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주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 때면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회사를 그만두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발을 들인 이 시설관리 세계는 참 정직합니다. 이곳에서 승진은 오로지 자격증이라는 객관적인 지표로 결정됩니다. 물론 인간성과 적절한 업무 능력이 없다면 사람 취급 못 받는 건 어느 분야나 당연하겠고요. 하지만 적어도 인간관계에 얽혀서 승진 문제로 스트레스 받을 일은 없는 셈이죠. 민원들의 갑질은 상상만 해도 몸소리치게 싫지만 당장에 돈 100만 원이 아쉬운 지금의 저한테는 피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에 대학교 기숙사에서 같이 일했던 65세 소장님은 연금을 합쳐서 월 400만 원을 넘게 받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나이에 사람 스트레스 없는 곳에서 일할 수 있는 거 이것만으로도 족하다고. 사실 저는 최대한 늦게까지 현역에서 돈을 벌어야만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스스로 정신 승리를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 중인데요. 사회생활을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가는 것이야말로 늙지 않는 길이고 또 활기찬 젊음을 유지하는 최고의 비결이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 바닥에서 적어도 20년은 더 구를 생각을 하니까 이제는 이것저것 따지고 가릴 처지가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느낍니다. 체면이나 자존심은 잠시 내려놓고 그저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어가 보자고 다짐하게 됩니다. 월급을 700만 원 받던 시절에 100만 원은 수입의 14% 정도였지만 400만 원 정도를 받는 지금 저는 100만 원이 수입의 무려 25%나 됩니다. 사실은 비중보다 중요한 건 적당히 지출을 하고도 남느냐 모자라느냐더라고요. 매달 조금씩 줄어드는 자산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하는 지금 그 금액이 주는 체감 무게는 정말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간절합니다. 저같이 돈이 넉넉하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월급 50만 원, 100만 원이라는 돈은 그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삶을 지탱하는 버팀목이자 외면할 수 없는 생존의 무게 그 자체였던 셈입니다. 결국 제가 지금 아파트 시설관리라는 현장으로 뛰어든 건 단순히 돈 때문만은 아닙니다. 어쩌면 내 안에 쓸데없는 자존심을 털어버리고 진짜 가장으로서의 무게를 받아들이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용기는 내려놓는 것입니다. 부장님, 이사님 소리 듣던 시절의 환상은 벌써 깨끗이 잊었습니다. 그 허울 좋은 이름표가 제 가족의 적자를 메워주지는 않으니까요. 지금 저에게 중요한 건 남들의 시선이 아니라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정직한 월급과 70세까지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나의 건강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현역이고 또 그래야만 합니다. 혹시 저처럼 은퇴 후의 삶과 줄어드는 통장 잔고 때문에 밤잠 설치시는 분들 계신가요?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시 현장으로 나가는 건 실패해서가 아니라 더 오랫동안 멋지게 살아남기 위한 전략적인 선택일 뿐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작은 위로와 또 다시 시작할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20년 뒤 모습이 그저 은퇴한 노인이 아니라 현역 정기과장이자 집합건물 관리소장이기를 꿈꾸면서 저는 내일도 기쁜 마음으로 출근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시작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제이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